코로나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4차 대유행 문턱을 넘어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걱정됩니다. 갑자기 1,200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네. 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6월 중순에 이제 7월 1일부터 방역이 완화될 거라는 이제 메시지가 정부에서 전달이 됐었고요. 근데 다만 지금 20에서 50대의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거의 못했던 상황인데 방역이 완화되는 영역들이 대부분 20에서 5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뭐 식당, 카페, 유흥업소들이 주로 열리게 되는 상황에 또한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휴가철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난주에 비해서 거의 더블링하는 현상이 이번 주에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급격히 이제 방역의 완화 그리고 또 심리적인 그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국민들이 이제 완화된 정서들이 이번 상황들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시작일까요? 아니면 정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는 양상을 보면 지난주에 비해서 거의 더블링된 양상으로 이번 주에 나가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아마 비슷한 상황들 또 만약에 지금의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이게 정점이 될 건지 아니면 더 피크가 올라갈 건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지금 1,212명 중에 수도권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네. 990명인데요. 네. 수도권을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거리두기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지금 방역의 메시지가 일관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비수도권 지역은 이미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로 개편이 돼 있는데 수도권만 그냥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어떻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아닌 상황으로 그냥 유보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메시지 전달 자체가 확진자 늘어도 별 문제 없나 보다라는 잘못된 그릇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이 일단은 단계를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로 넘어가라. 그리고 일단 그래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치시켜 놓고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이 지금의 발병 양상이 이미 이제 3단계로 올렸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보다 좀 더 악화되는 상황이면 이제 다음 주 정도는 4단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하게 해줘야 그래야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야 자기가 영업을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고 준비할 수도 있고 사람들도 행동을 내가 다음 주에 약속을 할까 말까도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주일만 계속 연기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희망 고문 되는 거거든요. 일주일 지나면 낮춰질까? 근데 지금 상황 봐서 낮춰질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단계를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데 계속해서 일주일씩만 그냥 방역 단계를 그냥 연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정부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 거리두기 4단계를 올릴 수 있다라고 경고는 했거든요. 2, 3일 내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경고는 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무슨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우리 4단계 올릴게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올릴 거니까 우리 같이 동참합시다라는 식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이번에 아예 일단 3단계를 먼저 올려서 내일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간의 경과를 봤는데 확진자 범위가 올라가게 되면 특히 더블링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반복하면 다음 주에는 어쩔 수 없이 4단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런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뭐 상태 안 좋으면 4단계 올릴게요. 이런 식의 메시지 전달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갑 교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각종 코로나19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봤을 때 내일은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어제 발생했던 이제 집단 감염 사례들이 추가적인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확인된 이제 논산 훈련소에서의 확진자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에서 확진자라든지 특히 식당에서의 그런 확진자, 특히 유사 클럽이라 그러죠. 요식업으로 등록은 돼 있는데 실제 운영은 클럽처럼 하는 그런 데서 발생한 지금 이제 그 뭐 외국인 이제 강사부터 시작해서 했던 게 300명 넘었잖아요. 근데 그런 유사한 지금 유흥업소에서의 발병이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의 N차 감염이 늘어나게 되면 며칠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집단 발병자가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어떻든 이번 주 내에는 계속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방역
측면에서 보면 이 감염의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양상이 좀 좋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일상 감염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차 유행 초기에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네. 오히려 1, 2차는 집중해서 방역할 대상이 예. 있으니까 방역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3차 때는 지역사회에 만연된 감염 패턴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집단에서 특히 뭐 가족들이라든지 지인 모임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병을 하게 되면 특정 구역을 통제할 수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되는 준수율을 올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움직여주시지 않으면 상황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껏 국민들이 먼저 움직이셔서 유행을 꺾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는 부분들도 더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들은 신속하게 선제 조치를 좀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시잖아요. 선제 조치를 보니까 4단계로 올리면 마지막 단계인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제 제한 네.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시 이후로는 2명 이상 만나지 못한다면서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여섯 예. 명 못하고 근데 다만 이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 운영은 식당 카페들은 10시까지 운영은 계속 보장이 되는 예.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만 여러 가지 뭐 결혼식 참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집회와 관련된 부분은 다 제한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특히 종교 활동은 아예 비대면 예배밖에 못하는 상황들이 실제로 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의 반발도 상당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는 거는 4단계를 올려라라는 측면들도 있지만 4단계 올릴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부분들이 예. 사실 경고가 강했고 사실 그래서 2주 전부터 전문가들이 계속 주의를 말씀드린 부분인데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 특히 이번 주에 2, 3일 상황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도 다음 주에는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뭐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좀 일률화 시킬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여태까지 저희가 경험상으로 보면 서울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에 가서 또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3차 유행 초기에도 분명히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먼저 확진자 늘고 나서 전국으로 확산이 그렇습니다. 됐었고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상황이 안 좋은 거는 지금 수도권의 방역 단계는 이제 낮춰지지 않은 상태인데 다른 지역에 다 낮춰져 있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상당히 쉬운 조건이고 게다가 휴가철이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서 못 모여 그냥 뭐 몇 시간 지나서 대전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뭐 부산에서 모이거나 속초에서 모이거나 이렇게 모임을 이제 외부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을 벗어나서 모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실제 벌어져서 부산에서도 이제 그 외국인 강사발 확진자가 예. 넘어가면서 유행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전국적인 확산도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수도권에서의 상황을 통제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수도권에서 유입된 환자들이 늘어날 만한 지역들, 특히 수도권과의 교류가 많은 지역들은 오히려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 단계를 조금 상향을 해놓는 게 유리하게 그런 상황을 통제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나라 전체적으로 선제 조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또 백신 수급이 좀 문제가 생기고 있나 봐요? 백신 접종 수급의 문제인 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백신 접종 전략을 하면서 60세 이상의 예방 접종을 최대한 6월까지 접종하기로 해서 일단 몰아서 접종을 해놓은 상황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50대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백신 수급이 그러니까 7월, 8월에 특히 8월달에 지금 백신 수급이 몰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세 이상에 대한 접종이 7월 말, 7월 26일 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 한 달의 휴지기가 있는 건 이미 6월달에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20대에서 50대 예방 접종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감염이 될 만한 장소를 오픈시키려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예.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그럼 8월 이후로 좀 완화했으면 더 나았을 뻔했네요. 그렇죠. 훨씬 나을 뻔했죠. 예. 다만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통 부분 때문에 좀 당긴 거기는 예. 한데, 그것은 저희 전문가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거는 이제 50대나 적어도 30, 40대가 접종을 하는 8월 말이라든지 9월 초 정도의 거리두기 개편을 그때로 미루어 놨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정부에서 지난달부터 백신 인센티브라든가 좀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진 게 좀 성급했다라는 지적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은 생각이신 거죠? 예, 일단 이제 백신 인센티브야 접종률을 올리려는 전략이었으니까 불가피한 측면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네.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60세 이상에서 발병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다행인 건 현재 예. 사망자나 중증 환자가 많지 않은 거는 효과를 보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20에서 50대, 특히 50대 같은 경우에도 중증 넘어간 사람이 1.5% 정도는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간과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중환자실은 좀 여유가 있더라도 지금 일단 당장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음 주면 이제 생활치료센터 이미 75% 차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강변 전담병원도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이상 넘어서 지금 차고 있는 상황이라 예, 실제로 그렇겠네요. 이제 중증 환자 병실만 남다 뿐이지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에 대한 병실이 실제로 부족 상황이 다음 주에 닥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의료 체계가 되게 경직돼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뭐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적은 상황인데 계속 확산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델타 변이의 확산 자체도 이게 유행 상황 자체가 통제가 잘 되면 델타 변이도 더 유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지금처럼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들이고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민들이 잘 지키지 않으면 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지금의 유행을 훨씬 악화되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잘 통제하는 것 자체가 델타 감염의 확산들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뭐 방역 당국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든 확산이든 가장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공법이다.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그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면 선제 검사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퍼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좀 증상이 기존 코로나19와는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사실 외국에서 보고가 되고 있기는 한데 예. 워낙에 코로나의 증상 자체가 좀 모호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분들, 특히 20대에서 50대가 주감염이잖아요. 특히 예. 지금. 예, 근데 그런 예. 연령대는 증상이 없거나 매우 이제 증상이 모호한 증상이 많아서 사실은 증상만으로 감별을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든 간에. 특히 예. 무증상 감염도 많기 때문에 거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본인이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 두 번째는 내가 다중이용시설, 특히 확진자가 많이 나올 만한 공간들을 다녀오신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에 빨리빨리 동참해 주시는 게 지금의 위기 상황 극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돌파 감염 네. 사례 부분인데요.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 가운데 42%가 돌파 감염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시계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 6월 5일까지의 백신 효과를 분석했더니 94% 정도로 나왔어요. 네. 6월 5일 이후에 델타 변이가 주 종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실제로 돌파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백신 효과 64%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백신을 맞은 사람도 확진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다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돌파 감염된 사람 중에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냥 94%가 예방 효과라는 게 나와서 그나마 지금 다행인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일단은 이제 델타 변이나 이런 게 유행을 했었을 경우에 백신의 효과가 일부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해서 유행 상황을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60대 이상 어르신들 거의 대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서의 돌파 감염은 생각보다 중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행 상황을 통제를 잘하는 게 중증 환자, 특히 60세 이상으로 이제 그런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 없이 중환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백신을 맞은 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같거든요. 예, 어떻게 일단은 보세요? 뭐 수도권은 마스크 이제 실외도 예. 쓰라고 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백신 접종 맞으신 분들이 심리적으로 이완이 되니까 자꾸 네.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유행이 심한 경우에는 돌파 감염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마스크 반드시 착용. 특히 실내에서는 마스크 전혀 벗을 생각 안 하셔야 되고요. 특히 예. 고위험군들은 예방 접종을 했더라도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들 상당히 줄여주셔야 그래도 좀 중증 환자 없이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도 좀 더 선제적인 조치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개인들도 스스로 자기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갑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